영화 승부는 2021년 촬영을 마쳤으나 유아인 배우의 그 사건 때문에 드디어 2025년 3월 26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뻔하기도 했지만 극장 상영으로 결정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해당 영화를 OTT로 감상했다면 다소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작품이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왔던 한국 영화들이 보여준 아쉬운 모습들과 다른 승부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작품의 매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바둑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인물들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둑을 아시는 분이 보시면 그에 따라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저 역시도 바둑을 모르지만 영화를 감상하는데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 중간중간 초읽기, 불계승과 같은 바둑 용어들의 의미를 자막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영화에서의 유아인 배우의 분량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의 초반 약 30분 이후의 시간부터 유아인 배우가 등장하여 마지막까지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당연히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는 조훈현과 이창호의 승부를 다루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연기력만으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들 이병헌 배우와 유아인 배우는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엄청난 연기력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엄청난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아인 배우의 출연 때문에 해당 작품을 보지 않기에는 아쉬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8, 90년대이기 때문에 영화 속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작은 부분들을 찾는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시대를 보내지 않았지만 옛 서울의 모습과 당시의 의상, 분위기 등의 요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영화관에 가보니 10대부터 어르신분들까지 관객의 연령대가 다양했고 특히 어르신분들도 많이 보러 오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한국 영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감상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당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조훈현과 이창호의 관계성의 변화입니다. 초반 영화에서 조훈현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고수이고 이창호는 전주의 바둑 신동이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조훈현과의 바둑 실력에 있어 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재는 신발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창호의 신발끈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신발끈은 풀려 있기도 하며 조훈현이 그의 신발끈을 여러 번 묶어줍니다. 재밌게도 실제로 이창호 구단이 신발끈을 잘 묶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역을 한 듯한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과 만났을 때 전투화끈을 묶어주려 하지만 그는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투화끈을 묶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바둑에 있어 압도적으로 조은우는 고수이고 상대적으로 이창호는 하수일 것이라는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은현은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어지고 자신이 쌓아온 타이틀을 하나씩 모두 제자인 이창호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창호가 고수가 되고 조은현은 하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큰절을 기점으로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창호는 조은현에게 두 번 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시계방에서 조은현의 인정을 받아 정식으로 제자가 될 때 올린 절이고, 두 번째는 그가 스승의 집을 나와 내제자 생활을 마치고 독립을 하기 위해 짐을 싸서 스승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올린 절입니다. 첫 번째 절로 인해 조은현이 스승이 되고 이창호가 제자가 되지만 이창호가 연달아 스승을 꺾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이창호가 스승이 되고 조은현이 제자인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직접적인 "네 덕분에 요즘 나도 많이 배운다" 하는 조은현의 대사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저는 영화를 보고 난 후 조은현이 시침, 이창호는 분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은현이 마치 시침처럼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계에서 분침이 더 빠르게 움직이듯이 이창호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스승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뒤처진 조은현은 고통스러운 시간과 좌절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로부터 승리하여 타이틀을 되찾고 다시 앞서 나가면서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줍니다. 마치 분침이 움직여야 시침이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마라톤에서와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훈현이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승부 역시 할아버지의 시계방이었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떠올려 보라는 스승의 말에 제자인 이창호가 떠올린 곳도 시계방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훈현도 처음부터 시침이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그의 스승이 그에게 있어 시침이 되어주고 조훈현은 분침이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조훈현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위 인물들을 포함하여 제3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보일 것입니다. 즉 조훈현이 이창호라는 제자를 키워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제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조훈현에게 있어 악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훈현과 이창호라는 두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조훈현의 악수로 보이고,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조훈현의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즉 멀리서 보면 악수이고 가까이서 보면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이창호는 실제로 스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며 자신의 기풍을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반면 조은현은 제자인 이창호에게 모든 타이틀을 내어주고 태물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만약 그 상대가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현 구단이 자신의 기량이 점점 떨어짐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커리어의 내리막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였습니다. 그와의 승부에서 패배한 경험은 조은현 구단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신경 변화를 겪게 했고, 다시금 그가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커리어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둑이라는 메인 소재의 특성상 영화의 러닝타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를 어떻게 묘사할지 굉장히 궁금했고, 혹시 저와 같이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갈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바둑을 잘 모르는 저의 시선에서는 그때그때 대략적인 형세를 다른 배우들의 입을 통해 대사로 표현해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고 중요한 장면이 다소 지루하고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가 음악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느낌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바둑 자체보다 각각의 인물의 관계성의 변화에서 오는 심경의 변화에 집중하도록 영화가 관객을 이끌기 때문에 매우 큰 단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들의 연기력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는 영화지만, 그래도 최근 개봉했던 아쉬운 한국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하고 극장에 가서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와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